여러분, 당근이 더 건강할까요? 지방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근이라고 바로 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근은 좋은데, 지방을 빼는 순간 당근의 가장 중요한 힘이 몸 안으로 거의 못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여기서 갈립니다. 세브란스 병원 영양내과와 지역사회 노인 코호트를 함께 분석한 자료를 보면 62세 이상 840명을 7년 추적했을 때 당근을 자주 먹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흡수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먹고 있었고, 같은 양을 먹어도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최대 4배 이상 차이 났다고 해요. 같은 당근인데요.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수치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생으로 먹으면 건강할 것 같고 물에 푹 삶으면 더 부드러워서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당근은 이 상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필요한 핵심 성분은 밖으로 못 꺼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당근을 챙겨 드셨는데도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푸석하고 감기가 잦고 혈관 수치가 기대만큼 안 좋아지는 분들, 이유가 이걸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당근을 배운 방식 자체가 반쪽짜리였던 거예요. 그냥 채소니까 많이 먹으면 되겠지, 생으로 먹으면 더 신선하겠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당근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먹는 법이 효과를 결정해요. 크게 갈려요. 오늘은 당근이 왜 이렇게 저평가된 식품인지, 왜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거의 못 보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먹는 조합 하나, 바로 바꿔야 할 조합 3가지, 오늘 밤부터 할 행동 2가지까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당근은 그냥 반찬이 아니라 눈, 혈관, 면역, 피부를 지키는 생활 속 약처럼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당근을 드실 때 보통 어떻게 드세요? 생으로 채 썰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국이나 찜에 넣고 푹 익혀서 드시나요? 혹시 기름은 일부러 빼고 드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당근의 핵심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성분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에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기름과 함께 있어야 몸이 흡수하기 쉬운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씹어 삼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당근 세포벽 안에 갇혀있던 성분이 열로 풀어지고 그 다음 기름을 만나야 장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생당근만 드시면 흡수율이 아주 낮아요. 물에만 삶아도 기대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열은 좋지만 기름이 없으면 장에서 잡아끄는 힘이 약하거든요. 반대로 살짝 볶거나 전자레인지로 익힌 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서울대 식품영양 쪽 자료와 국제영양학 저널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가열과 지방이 같이 들어가야 카로티노이드 이용률이 뚜렷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근은요, 좋은 채소가 아닙니다. 제대로 먹어야 좋은 채소예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채소도 있습니다. 근데 당근은 조금 다른 길을 가요. 처음엔 저도 생으로 아삭하게 먹는 게 제일 나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몸이 못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벌어져요.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납니다. 근데 3년, 5년, 10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눈 건강, 피부 탄력, 감염 저항력, 혈관 노화 속도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 그럼 왜 베타카로틴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당근을 당근답게 만드는 힘은 단순히 비타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눈과 점막, 피부, 면역세포까지 두루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땐 버티던 손상이 60대 이후부터는 천천히 쌓인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켜기 전엔 앞이 더디게 보인다. 글씨가 전보다 번져 보인다. 눈이 뻑뻑하고 쉽게 피곤하다. 입안이 자주 헐고 감기 걸리면 오래 간다. 피부가 자꾸 거칠고 상처가 더디게 낫는다.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몸에서 비타민 A 계열 영양을 충분히 못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베타카로틴은 몸이 필요할 때 비타민 A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용량 비타민 A를 들이붓는 것보다 음식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베타카로틴이 더 부담이 적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식품 섭취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약간 느려 보여도 몸은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제 당근의 첫 번째 숨은 힘. 암과 염증 쪽 이야기부터 보죠. 국립암센터와 여러 역학 연구를 보면 혈중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특정 암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보고돼요. 특히 흡연력, 염증, 산화 손상과 관련된 조직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 의미 있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활성산소는 쉽게 말해 세포를 조금씩 낡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혈관벽도 건드리고 세포막도 상하게 하고 DNA 손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게 오래가면 염증이 되고 노화가 되고 어떤 조직에서는 암 발생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여기서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활성산소를 직접 없애는 역할도 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는 걸 줄여줘요. 물론 당근 하나로 암을 막는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과장이죠. 근데 매일 밥상에서 산화 손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몸을 밀어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 튀김, 술,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는 생활을 오래 한 분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세포 분화와 점막 유지에도 쓰입니다. 정상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상처난 부위가 회복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죠. 그러니까 당근은 그저 색깔 예쁜 채소가 아니라 몸 안쪽 표면을 지키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것 중 하나가 시야예요. 작은 글씨가 흐려지고 저녁 무렵 되면 초점이 더디게 맞고 밤길에서 밝기 적응이 느려집니다. 다들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물론 노화 영향도 있어요. 그치만 영양 상태가 그 속도를 더 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망막은 산화 스트레스에 약하고 비타민 A 계열이 부족하면 빛을 감지하는 과정 자체가 둔해질 수 있어요. 세브란스 안과 연구진과 국내 고령층 자료를 보면 카로티노이드 섭취가 충분한 그룹에서 황반 관련 위험 지표가 더 낮게 보이는 흐름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 같은 색소 성분이 눈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건 꽤 널리 알려져 있어요. 당근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조금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이 기본 바탕을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당근은 야맹증 같은 아주 직접적인 문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눈이 지치는 속도를 늦추는 쪽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 밤에 불 끄고 걸어가면 발이 자꾸 더듬어진다. 계단 내려갈 때 순간적으로 겁난다. 운전할 때 맞은편 불빛이 유독 번져 보인다. 이런 분 계시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런 건 사소해 보여도 삶의 질을 크게 흔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오래 걸리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는 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이 무서운 문제들의 밑바닥에는 혈관 노화가 깔려 있습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안쪽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붙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수도관 안쪽에 찌꺼기가 눌어붙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엔 별일 없습니다.
물도 잘 나옵니다. 근데 안쪽에 어느 순간 확 막히죠. 혈관도 그래요. 베타카로틴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LDL 콜레스테롤이 더 나쁜 형태로 변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제법 있고 칼륨도 들어있어서 혈압과 지방대사에 간접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장에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당근 하나가 기적을 만든다기보다 혈관의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몸을 조금씩 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연세대 쪽 심장대사 연구에서도 카로티노이드 섭취와 심혈관 위험 지표의 연관성을 본 자료들이 있었는데 섭취량이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흐름을 보였어요. 숫자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결국엔 산화와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 혈관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근은 그 식단 안에서 아주 값싸고 쉬운 카드입니다. 네 번째는 혈당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아주 많아요. 당근이 단맛이 있으니까 당뇨에 나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당근의 혈당 지수는 높지 않은 편이고 식이섬유가 있어서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물론 갈아서 즙으로만 마시고 설탕 들어간 소스랑 같이 과하게 먹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치만 일반적인 조리 상태에서 하루 적당량 먹는 건 대체로 혈당에 큰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밥 양은 그대로 두고 반찬 구성이 부실한 식사가 문제예요. 흰밥만 많고 채소와 단백질, 지방이 너무 적으면 혈당이 훅 올라갑니다. 여기에 당근을 기름 조금과 함께 곁들이면 포만감도 좋아지고 식사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내 내분비 자료에서도 당뇨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채소 섭취 패턴이 중요하다는 점은 꾸준히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입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콧물, 기침, 목감기 달고 사는 분들은 귀하게 들으셔야 해요. 비타민 A 계열 영양은 면역세포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코, 목, 기관지, 장 같은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쓰여요. 점막은 우리 몸 바깥과 안쪽 사이의 방어벽이잖아요. 이게 마르고 얇아지고 약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쉽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목이 늘 칼칼하고 입안이 잘 헐고 피부도 약해지는 흐름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고령층에서 특정 비타민과 채소 섭취가 권장량에 못 미치는 비율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근처럼 싸고 보관 쉽고 조리도 간단한 식재료는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반복되면 몸은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예요. 이건 젊어 보이려고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 상태를 밖으로 보여주는 장기예요. 푸석하고 칙칙하고 상처 회복이 느리면 안쪽 회복력도 같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타카로틴은 산화 손상을 줄이고 비타민 A는 피부세포 교체와 점막 건강에 관여해요. 그래서 꾸준히 먹는 분들 가운데는 피부톤이 좀 맑아졌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칠던 느낌이 줄었다는 분도 있어요. 물론 화장품처럼 며칠 만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몸 안에서 재료가 들어가면 피부도 결국 반응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당근은 좋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앞부분 핵심입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 73% 가까운 분들이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지나가느냐? 어떤 조합이 최악이냐?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여기서부터 딱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절대 피할 조합. 딱 하나만 먼저 말하겠습니다. 생당근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소화 편하다고,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한다고 믿고 당근 스틱만 씹는 방식. 이게 최악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포벽이 충분히 안 풀리고 기름이 없어서 흡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배는 부를 수 있어요. 씹는 맛도 있죠. 근데 몸이 정작 필요한 성분은 대부분 놓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고는 했는데 이득이 적어요. 그럼 바로 바꿀 조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조합. 당근, 더하스, 올리브유. 당근을 얇게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익히세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1숟갈, 소금 아주 약간.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흡수율이 확 달라져요. 아침 반찬으로도 좋고 저녁에 부담 없이 먹기도 좋아요. 바쁜 분들은 전날 미리 만들어 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당근 더하시 달걀. 달걀 노른자엔 지방이 있죠? 그래서 당근과 궁합이 좋아요. 채 썬 당근을 팬에 살짝 볶다가 달걀 풀어서 같이 익히면 됩니다. 반찬이면서도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한테 아주 실용적입니다. 입맛 없을 때도 비교적 먹기 편해요. 세 번째, 당근 버시 들기름 또는 참기름 버시 두부. 이건 부드럽고 소화도 편한 편이라 이가 약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익힌 당근을 잘게 썰어 두부와 무치고 들기름 조금만 넣으세요. 고소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기름이 들어가니까 흡수에도 유리하고 두부가 있어 포만감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 보이시죠? 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닙니다. 기름 1숟갈, 익히는 과정, 그리고 꾸준함. 이 3가지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오래 가느냐? 일상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침형으로 드시는 분은 당근 달걀볶음이 좋아요. 기름에 당근부터 2분 정도 볶고 달걀을 넣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빵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 죽만 드시는 것보다 씹는 자극이 있어 입도 깨어나요. 점심엔 국이나 찌개 안에만 넣지 마세요. 국물에 들어간 당근도 나쁘진 않지만 그 자체로 기름을 만나지 못하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 형태로 1숟갈이라도 따로 두는 게 좋아요. 저녁엔 부담 적은 당근 수프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파 조금, 당근, 올리브유, 물이나 육수 약간으로 부드럽게 끓이고 마지막에 기름을 살짝 더해도 좋아요. 이건 소화가 약한 분들, 치아가 불편한 분들한테 괜찮습니다. 단, 무지방으로만 끓이지 마세요. 그럼 다시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당근즙은 어떠냐고요? 이건 경우를 좀 나눠야 해요. 당근만 갈아서 섬유질 걸러내고 마시는 방식은 혈당 측면에서 생각보다 빠를 수 있고 흡수도 조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익혀서 통으로 먹는 편이 낫습니다. 꼭 마시고 싶다면 소량으로 식사와 함께 지방이 있는 음식과 곁들이는 게 더 좋아요. 양은 어느 정도가 좋으냐? 보통 하루 당근 100개에서 150지 정도면 충분해요. 중간 크기 1개 안팎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손바닥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과하게 오래 먹는 분도 드물게 있는데 대부분 건강엔 큰 문제는 아니어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꾸준히가 제일 좋습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김정자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소 당근이 눈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자주 드셨대요. 냉장고에 늘 잘라둔 당근 스틱이 있었고 간식처럼 드셨다고 해요. 근데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본인은 크게 달라진 걸 못 느끼셨습니다. 저녁이면 눈이 더 침침하고 겨울만 되면 목감기가 오래갔고 피부도 늘 건조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당근이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줄 아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분이 바꾼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아침엔 당근 달걀 볶음, 저녁엔 올리브유에 살짝 익힌 당근 반찬. 이 2가지만 10주 정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변비가 덜하고 눈 피로가 좀 줄고 감기 걸렸을 때 회복이 빨랐다는 점이었어요. 혈액검사 수치가 기적처럼 바뀌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과장이겠죠. 그치만 본인이 느끼는 컨디션 차이는 분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중요해요. 몸은 작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또 한 분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상호 어르신은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었어요. 채소를 잘 안 드셨고 드셔도 국에 들어간 당근 정도가 전부였죠.
이분은 씹는 게 불편해서 생당근은 거의 못 드셨는데 당근을 기름에 살짝 익혀 부드럽게 만들고 두부랑 같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식사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과자나 빵 간식이 줄었고 저녁 늦게 출출해서 라면 찾는 횟수도 줄었다고 해요. 직접적인 약 효과를 대신할 순 없지만 식사 패턴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연결고리가 된 거죠. 사실 건강식의 핵심은 이런 데 있습니다. 어떤 음식 하나가 병을 치료하느냐보다 그 음식이 내 식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당근은 그 점에서 아주 괜찮은 식재료예요. 가격이 부담 없고 구하기 쉽고 실패하기도 어렵거든요. 여기서 당근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갈 오해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으로 먹는 게 늘 최고다? 아닙니다. 당근은 예외에 가까워요. 적어도 베타카로틴 흡수 면에서는 익히고 기름을 곁들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틀렸어요. 문제는 과한 기름, 나쁜 조합, 튀김 위주의 방식이지 당근의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돕는 한 숟갈의 기름까지 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숟갈이 당근을 살아나게 해요. 셋째, 당근은 당이 많아서 피해야 한다? 보통의 반찬 양이라면 지나치게 겁낼 필요 없습니다. 단, 설탕 소스에 졸이거나 즙으로 과하게 마시는 방식은 조심해야겠죠? 넷째, 영양제 먹으면 당근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음식은 섬유질, 수분, 다른 미량 성분, 식사 패턴까지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충제와 식품은 역할이 다릅니다. 다섯째, 삶으면 다 좋아진다? 이것도 반만 맞아요. 삶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핵심은 가열 후 지방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게 당근을 특히 챙겨야 할 분들을 짚어드릴게요. 밤에 앞이 부쩍 어두워진 분,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는 분, 피부가 계속 푸석하고 상처 회복이 느린 분,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애매하게 경계선인 분, 채소는 먹는데 늘 생채소 위주인 분, 기름을 무조건 피해서 반찬이 퍽퍽한 분. 이 중에 여러 개가 겹치면 당근 먹는 방식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또 하나, 다른 채소와 비교해서 당근의 강점이 뭔지도 말씀드릴게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다 좋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기준으로 보면 손질이 번거롭거나 금방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당근은 오래 두기 쉽고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익히면 단맛이 올라와 먹기 편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기 좋아요. 건강은 결국 오래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당근을 맛있게 오래 먹는 작은 팁도 드릴게요. 팬에 볶을 때 너무 오래 익혀 흐물흐물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색이 선명해지고 살짝 부드러워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가 식감도 좋고 다른 반찬과도 잘 어울려요. 후추 조금, 양파 조금, 버섯 조금 더해도 괜찮고요. 단, 설탕이나 달달한 소스는 줄이세요. 당근은 원래 단맛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담즙 분비가 너무 떨어진 분, 지방 흡수가 힘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중장년층에겐 기름 한 숟갈과 적당한 가열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오늘 밤 행동 2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냉장고에 있는 생당근을 그냥 씹어 드실 생각이었다면 멈추세요. 얇게 썰어서 먼저 익히세요. 둘째, 식용유를 무서워만 하지 말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숟갈 쓰세요. 그 한 숟갈이 흡수를 바꿉니다. 이건 귀찮은 추가 행동이 아닙니다. 같은 당근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분기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당근은 싸고 흔한 채소인데 몸에선 절대 싸게 일하지 않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방패가 되어 눈, 혈관, 피부, 면역을 돕고 식이섬유와 칼륨까지 더해져 대사 건강에도 힘을 보탭니다. 근데 생으로만 먹거나 물에만 삶아 기름 없이 먹으면 그 힘의 상당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당근이 몸에 좋으니까 그냥 자주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먹는 법이 절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재료를 먹고도 누구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거의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부터 바꿔보세요. 생당근 대신 익힌 당근에 좋은 기름 한 숟갈.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침침한 눈, 잦은 감기, 거친 피부, 애매한 혈관 수치 다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